지금 나의 기분을 모양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형태로 그릴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별 모양, 지그재그 선, 그 위에 나의 마음의 색을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요? 차분한 파란색, 아니면 열정이 가득한 빨간색? 아니면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이라서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 자, 오늘도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멋진 그림 한 작품 완성하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봄 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요즘은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붙어 있는 행사나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영화 광고, 그리고 제품 광고조차도 멋진 시각 예술입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키오스크에서 사진과 그림을 보고 선택해야 하죠. 우린 이미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맞나요? 지금은 이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잘 보아야 되는 바로 시각 예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술관마다 티켓이 연일 매진되고 줄을 서서 작품을 감상하는 광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연예인들도 미술관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연인들의 가장 좋은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핫한 모임 장소가 되기도 하는 미술관. 아니면 봄그림 DJ처럼 혼자서 생각하고 싶을 때 가벼운 기분으로 힐링하고 오는 곳이 되어버린 미술관. 이렇게 미술관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방송국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고 있는 분을 초대해 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그림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님 좋아하시죠? 네. 저는 김창아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 살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재빈입니다. 네. 와, MZ세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네요. 이렇게 방송국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수원역 주위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통 수원역을 오면 역사나 로데오 거리를 주로 오는데 매산시장 옆에 이런 방송국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재밌죠? 저도 수원역이야말로 모든 장르가 다 있는 살아있는 미술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그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건데요. 우선 먼저 최근에 다녀온 전시 중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전시가 있을까요? 최근에 다녀왔던 전시 중에 기억에 남는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내셔널갤러리 특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제 내셔널 갤러리를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전시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가보니까 좋은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오고 전시 전체의 구성이나 퀄리티도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미술관을 다 둘러봐야 되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전시를 가서 이제 52점 안에서 보다 보니까 내셔널 갤러리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못 봤던 좋은 작품들도 많이 알게 돼서
인상 깊게 봤던 전시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의 호응도 뜨거웠고, 아, 예매하기도 힘들었던 전시였지만 저 역시 굉장히 집중해서 한 작품 한 작품 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수교한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국립 내셔널 갤러리에서 주옥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귀한 작품들 52점이 왔던 전시였는데요. 아, 저 역시 최근에 본 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빈님은 언제부터 그림 전시를 다니기 시작했나요? 꽤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전시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역사와 문화재를 좋아해서 박물관이나 사적지를 많이 다녔는데 어머니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전시회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또 배경이 있군요. 그렇다면, 어머님 영향도 있고, 미술관도 많이 다녔고, 그럼 이재빈 님도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겠어요? 그림을 상당히 많이 못 그립니다. 아, 그런가요? 왜 또 그림은 막상 그리는 거는, 안 맞으셨을까요? 어,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림을 배워보니 생각대로 손도 안 움직이고 이제 나오는 네. 결과물도 마음과 같지 않아서 금방 그리는 거에는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공도 미술 쪽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술관을 다니고 그림을 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역사를 좋아했던 게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역사를 좋아했는데 그림 속에도 화가와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가 얽혀 있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 봤던 바티칸 특별전에서 역사와 그림을 잘 엮어서 설명해 주시는 도슨트님의 설명을 듣고 그림 전시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그림 여행지도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이 됐답니다. 아, 네. 정말 의미가 깊었겠어요. 그때 그러면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봤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탈리아라는 그런 외국에 나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주변 건물도 다르고, 그런 거에서 믿기지 않았는데, 작품을 가서 보니까,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전시에서 봤던 작품을 직접 보니까 뭔가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약간 그리웠던 작품을 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또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나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런 교과서나 책에서 보던 작품들도 직접 보게 되니 약간 작품에 압도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기분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점점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출발이라는 제목이 뭐 이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제가 이 노래를 항상 여행 갈 때나 어디를 떠날 때 습관처럼 듣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리고 좋은 노래여서 추천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또 정말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화가들은 정말 많잖아요. 뭐 피카소도 있고 고흐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고 정말 화가들은 많은데 이재빈 님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인상파 화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르누아르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은 꿈속에서 본 듯하거나 기억 저편에 있는 추억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르누아르의 그림에서 되게 아련한 감정도 많이 느끼는데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을 건드리는 화가여서 르누아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게 저로서는 신기하기도 한데요. 르누아르는 인상주의를 풍요롭게 만든 화가이죠.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통은 한순간이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늘 그림에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담아 그리는데 온 인생을 바쳤죠. 그는 말년에 류마티스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도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흔들려가지고 붓을 질 수 없을 때에도 손에다가 붓을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우고 간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림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담아내고 싶어 했던 화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르누아르의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르누아르의 그림 중에서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해요. 특히 프랑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피아노 앞에서 그 두 소녀가 있는, 그 우리나라 달력이나 이런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 맞죠? 네, 맞아요. 그 두 명의 소녀가 한 명은 피아노를 치고 한 명은 피아노에 기대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르누아르의 따뜻한 색채와 르누아르 특유의 여성에 대한 묘사가 합쳐져 볼 때마다 가슴을 따스하게 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모두가 그런 따뜻함,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르누아르의 작품 말고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꼽고 싶어요. 이게 어렸을 때 처음 나가서 봤던 작품 중에서 가장 충격이 컸었는데 옷에 조각된 옷의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의 손길 그리고 축 늘어진 예수의 몸을 보면은 금방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이런 게 조각이구나를 처음 봤을 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작품을 또 추천할까요? 프랑스 파리 오르시에 미술관에 있는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르누아르만큼 모네를 좋아하는데 그런 모네의 많은 작품 중에서 루앙성당 연작을 꼽은 이유는 이 그림이 모네의 그림에 입덕시켜준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어서예요. 제가 모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네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모네의 수많은 붓터치와 그런 물감만 보일 뿐 그림의 형체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한 발자국씩 뒤로 멀어질수록 그림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모네의 그림에 점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루앙성당 연작이 이런 모네의 특징을 왜 모네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지 잘 나타내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와, 모네의 작품을 전문가분처럼 특징과 느낌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네의 작품, 르누아르의 작품, 우리가 그래도 미술책이나 달력 그림에서나 그래도 알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재빈 님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발견한 나만의 어떤 감정이 담긴 작품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저희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는데 그 프란츠 아이블의 책 읽는 소녀라는 작품이에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이제 그린 작가도 엄청 유명하진 않고 작품 자체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이 그림이 클림트의 키스를 소장한 걸로 유명한 벨베데레 궁전 안에 있어요. 네, 저도 클림트의 키스를 보러 이제 벨베데레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을 보면은 소녀가 한 손을 살포시 가슴 위에 얹고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옅은 미소를 띠고 지그시 감은 듯한 눈으로 책을 보고 있는 작품인데 되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이 구도와 그림 자체에서 주는 느낌이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상 모든 작품 중에서 한 점만 집에 걸 수 있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그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를 보러 가서 새로운 나만의 그림을 만나셨네요. 정작 그러면 키스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유명한 집집마다 가면 커피잔에도 있고 받침에도 있고 커튼에도 있고 카페에 가도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그 유명한 키스는 진짜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키스를 처음 보고 들었던 생각은 봐왔던 이제 달력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봐왔던 키스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스가 생각보다 작품 색깔이 어둡고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가 되게 밝은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 어두운 까만 벽면에 걸려 있는데 그런 키스를 보면서 이 작품이 마냥 밝은 작품도 아니고 이제 들어있는 내용도 그렇게 밝은 내용이 아닌 만큼 직접 가서 그림을 보는 게 이제 책에서 보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해주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또 추천해주신 음악을 듣고 2부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빈님은 그림을 그리는 전공자이거나 미술사와 관련된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만의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알려주시면 이렇게 요즘에 그림을 갑자기 보기 시작한 일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전시나 그림을 보러 갈 때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나 서사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림이나 작가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진 시대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면 그림에서 많은 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힘드시면은 도슨트나 오디오 가이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도슨트 분들의 설명을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도슨트 분들이 앞에서 직접 이제 관람객들과 호흡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기계에서 정해진 내용을 재생시키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오디오 가이드가 전시를 보는데 설명과 순서를 제약하다 보니 오디오 가이드에만 따라가다 보면 작품과 전시를 온전히 즐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슨트 분들의 설명을 한번 쭉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들었던 배경 지식과 함께 나만의 시선으로 그림을 즐기는 게 전시회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체계적인 전시 방법으로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미술관에서는 오디오 가이드를 그 영화 배우나 가수 우리가 좀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빈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오디오 가이드를 듣고 또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그만큼 관심이 더 커지게 되고 또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의 폭도 커지게 되면서 좀 더 친근하게 그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도 시간과 애정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고 깊이 있게도 보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림은 사람을 만나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조금씩 알게 되면 애정이 생기고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나의 애정,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 다니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랄까? 그런 것 있으면 들려주세요. 이게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진 모르겠는데 이제 유럽의 여러 미술관들을 가보면은 되게 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에서도 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선생님 따라서 이제 설명 들으면서 쫄쫄쫄쫄 다니는 그런 현장 체험이 아니라 직접 그림 앞에 앉아서 직접 그 그림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미술관을 체험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유럽의 많은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자유롭게 그림을 감상한다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림 전시를 가보면 대부분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스태프들이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해도 뭐라 지적을 하거나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다 굉장한 미술관들이고 굉장한 작품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해바라기 앞에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종합장에다가 해바라기를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체험 온 친구들은 그 앞에서 선생님하고 격렬하게 그림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미술 학도들이 미술관에 이제 신청해서 그 의자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모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 보는 걸 좋아하고 전시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미술관으로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미술관은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주변 환경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인데 이재빈 님이 다니시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미술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갔던 미술관 중에 크렐러밀러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곳인데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미술관의 위치가 되게 특이한 게 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미술관을 방문하려면 국립공원 티켓도 끊고 미술관 티켓도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미술관 주변엔 다른 아무것도 없고 자연 환경만 있고 이제 국립공원 가운데에 미술관이 있는데 이제 미술관 자체도 되게 예쁘지만 그런 주변 환경 자체도 저는 되게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미술관이 그 유명한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를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또 밤의 카페 테라스 외에도 고흐의 그림을 반고흐 미술관 다음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인 만큼
고흐의 많은 그림과 그리고 고흐의 그림이 아니어도 다른 인상파 화가라든지 다른 여러 시대의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시 전체의 퀄리티도 워낙 좋지만은 또 이게 바깥 공간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러 동상들과 이제 산책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가면은 하루가 훅 가는지도 모르고 보고 오게 되는 그런 미술관이에요. 와,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환상적인데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라. 그러면 국립공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국립공원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국립공원 티켓을 끊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국립공원 티켓에 자전거 대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립공원 내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자전거를 못 탔지만 나올 때는 미술관 앞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면 이제 미술관과 함께 국립공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 가가지고 워낙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자전거를 오래 타진 못했는데 여름에나 이제 좀 선선할 때 가게 되면은 자전거를 타고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인간 최고의 교통수단인 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걸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전거를 바로 배우면 되겠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빈 님이 가보셨던 미술관 중에 뭐 건축이 예쁘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소장작들이 정말 좋았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의 추억이 있었다든가 가장 좋았던 미술관은 어디셨나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수련의 전시 디스플레이도 훌륭하고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다른 컬렉션들도 너무 좋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샷을 건져서 아주 좋아하는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샷을 건진 미술관. 네, 오랑주리 미술관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어디에 있다고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르브르 박물관과 그렇게 멀지 않으니 여행 가서 같이 다녀오면 좋겠네요. 그게 제일 좋은 이제 여행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재빈님 이렇게 작품 소개도 해주시고 미술관 소개도 해주시고 다녀온 재밌는 경험들도 들려주셨는데요. 앞으로 가보고 싶은 미술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미국에 있는 미술관들을 못 가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미국에 있는 미술관들을 좀 가보고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인 모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모마 현대미술관 가서 어떤 작품을 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고흐의 다른 많은 작품들 대부분의 대표작은 보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를 아직 못 봐가지고 가면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지난 별별 미술관 첫 방송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오르쉐에 있기 때문에 보셨을 거고 모마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싶군요. 꼭 가까운 시일 안에 보러 가시고 또 보고 오신다면 여기 나오셔서 그 감상을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왜 좋은가요? 사실 그림 말고도 요즘 MZ세대들은 할 게 많잖아요. 뭐 게임도 다양하게 즐기고 뭐 다른 액티비티도 많은데 특히 그림을 그렇게 보러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또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림 자체가 아름답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을 쌓는다는 느낌도 있어서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림 보는 게 좋아서 계속 전시나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무서운 이유 그냥이군요. 네, 아마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그리고 보는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물음까지 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누어 주신 이재빈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그림 보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직접 라디오 부스 안에 들어와서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수원에도 접근성 좋은 훌륭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TV와 작은 핸드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열린 눈, 열린 마음만 잘 챙겨서 근처 미술관, 박물관으로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 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